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개천절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번 연휴는 좀 긴 게 특징이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노선들과 관련한 이야기가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평택 군산 간 노선이 지난 2일부터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고속에서 현재 하루 2회 운행하고 있고요. 그동안 버스가 운행하지 않아서 장항선 직결 열차를 통한 방법과 같은 게 아니면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13일에는 대전 복합 지리산 백무동 노선이 개통되는데 하루 한 차례만 운행되고 프리미엄이 배치됩니다. 서산과 인월 마천에도 정차하고 이 노선 자체는 함양터미널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15일부터는 서울고속과 새서울고속에 의해서 단양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을 갈 수 있습니다. 제천 경유하겠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운행 복귀입니다. 2016년부터 운행에 들어간 노선이지만 코로나 전까지만 운행했고요. 금호고속은 복수인데요. 안양 광주간이 15일부터 3회씩 프리미엄만 운행에 들어갑니다. 수원을 경유하는 형태라 수원 광주 노선 프리미엄 버스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안양 광주간은 예전에 전북고속에서 광명 안양 광주간을 운행한 적이 있었다가 중단된 적이 있었죠. 안양 광주간이 금호 고속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이전부터 들려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금호고속이 광명까지는 가지 않게 됐습니다. 또 20일부터는 안성 전주 광주 노선이 운행에 들어갑니다. 안성에서는 한경대나 공더읍에서 바로 이용할 수 없고 중앙대학교 앞에만 중간 정차합니다. 이 노선의 개시가 시사하는 건 안성 광주 간의 복귀인데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양백석 전주 광주 노선의 복귀와 유사한 면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안성 전주 간 공급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새로운 운행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 한편 수원 진주 노선은 화성시 병전동 경유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병전 경유를 위한 준비가 안 된 관계로 12월 중순쯤까지 연기됐습니다. 이 노선이 수원 터미널에서부터 북고산 IC까지 일반 도로로 가다 보니까 가는 중간에 병점을 거쳐갈 수 있습니다. 경기권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새벽 경기 버스 노사가 교섭을 타결하면서 예고됐던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그 전날 오후 4시부터 교섭이 시작됐고 협상 시한 연장 끝에 마무리됐는데요. 시내버스는 준공영제의 경우 임금 8.5% 인상, 민용제는 월급 40만 원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또 2027년 1월 1일부터 민용제도 준공영제 근무 형태와 동일하게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운수사 50곳 중 김포운수, 선진버스, 선진상운, 파주여객 등은 자체 임금 정책으로 인해 8.5% 인상 합의를 하지 못했고 추가 협상이나 법적 공방을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엄태웅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시외버스 노선 414개, 고속버스 노선 77개가 없어졌습니다. 지역별로 경기 122개, 경남 102개, 강원 95개, 전남 62개 순으로 이어졌고 충남은 23개, 충북은 7개 노선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벽지 노선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시도 간 단거리뿐만 아니라 장거리 시외버스 노선과 고속버스 노선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업에 따라서 2020년에는 282억 원 그리고 그 뒤 매년 300억 원 이상 투입됐으나 노선 운행 중단은 이어졌는데 엄태용 의원은 이에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광역버스로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하지만 시경지 지역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 50km를 초과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아직은 사각지대가 그래도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 보이죠. 그리고 폐지는 규모가 큰 도시들을 잇는 노선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 대전복합 포항 노선이 있었는데 이건 철도에게 경쟁력이 뒤처진 것과 연관이 있었어요. 이번에 들어 복귀하는 구간이나 노선들이 생겨나고는 있는데 이마저도 보조금이라도 없으면 좀 힘든 것도 있습니다. 충남 금산 터미널도 최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금산에서는 강원, 전남, 영남 지역으로 향하는 노선이 전혀 없고 행선지 서울, 대전, 진안 등만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노선은 현재 몇 회 없습니다. 대전 복합행 노선도 직원 말에 따르면 60회가 넘었지만 지금은 34회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산터미널은 매년 금산군으로부터 1억 원 지원받았지만 수요 감소로 인해 지난해 적자만 8,7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금산군 직영 전환이라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막대한 예산 부담 때문에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국의 공항 노조가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2일자 보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 본격 시작일인 3일부터 보안 검색장에 검색 요원을 추가 투입하지 않는다고 인천공항 노조가 밝혔습니다. 보안은 본래 인천국제공항 보안 소속 보안 검색 요원들이고 필수 경비업법에 따라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지만 공사의 노조 탄압 방지, 업무 개선, 인력 충원 등이 요구됨에 따라 이와 같이 나온 것입니다. 긴 연휴 기간인 만큼 공항을 이용할 승객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보안 검색 요원 추가 투입까지 철회되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소 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을 하고 있죠. 2027년부터 경원선 연천 백마고지간과 교외선에서 실증을 위해 시험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구간 모두 디젤 열차가 운행해야 하는 구간이고 서운과 매연 때문에 수소 열차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소 동차는 2027년부터 약 1년간 7만 킬로미터 이상 시험 운행을 실시하고 정비나 검수는 수색이나 청량리 차량 사업소에서 실시합니다. 코레일과 차량 제작사와 관련한 이야기,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8에서 2019년 EMU 150 358량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열차 중량이 설계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당초 제시됐던 빈차 기준 190톤에서 15톤 초과됐습니다. 당초 이 열차는 2021년 12월 초도 편성 열차를 실측할 당시 납기가 지연됐는데 코레일 관계자는 재설계한다면 전체 장치의 설계 및 검증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추가 제작 지연이 예상되고 하중을 변경해서 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EMU 150 제작사는 이미 납품 지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제작사는 최근까지 실제 납품한 물량이 128량에 불과했고 해당 업체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 납기 지연이 계속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또 성능 확보를 위해 입석을 50% 줄이기도 했고 코레일이 1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은혜 의원은 입찰 금지 조치 등 코레일의 결자 해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일 용접기 입찰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11월 진행한 입찰에서 A, B, C사가 참여했는데 여기서 C사가 자격 부적격 판정을 받고 탈락했고 최저가를 낸 A사가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A사의 부사장과 B사 대표가 서로 부부관계라는 의혹이 일었는데 코레일은 이미 제보를 받았다고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이후에 공정위에 담합 의심 거래를 신고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꽤나 알려져 있었고 당사자를 만났다고 하거나 정보 문서를 알고 있다는 사람도 등장했습니다. A와 B사는 외국 제조사를 각각 대리하기도 했는데 한 제보자에 따르면 코레일이 정상적으로 판단했을 순 없고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두 회사의 문서를 똑같이 작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중 서울 진주편, 수원 진주편 공개하고 목포 광양 부산 편과 서울 목포 리뉴얼 편도 계획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